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몇 번 아마 여러분들 말씀드렸는데 HID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게 군 정보사 소속입니다. 정보사령부 소속인데 이 부대가 뭘 하냐면요. 우리가 북파공작원 실미도 영화 보셨죠? 실미도 영화가 그렇죠. 바로 이 HID를 육성하는 겁니다. Headquarters of Intelligence Detachment라고 해서 이게 정보사에 있는 북파공작원 부대입니다. 이 부대는요 주로 뭘 하냐면 신분도 비밀이에요. 그리고 이 부대는 정말 북한에 들어가서 요인 암살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바로 실미대 부도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번에요 실미대 부도 이 HID가 동원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판교 근처에 한 20여 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제가 말씀드린 정보사 소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정보사가요 웃긴 게 현직 정보사령관도 뭐 이번에 문상호 정보사령관 했지만 네. 전직 정보사령관인 노상원 정보사령관 네. 이 사람이 지금 구속된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네. 박근혜 정부 때 이 정보사령관을 했어요. 네. 이 사람이 이번에 이거를 지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하고 매우 가깝다. 네. 그리고 그때 비상계엄 발동하고 나고 새벽 1시 반인가 또 김용현 장관하고 뭐 통화도 했다.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이제 전직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민간인입니다. 네. 예, 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법적으로 따지면 민간인인데, 요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네. 핵심적인 역할. 그러니까 선관위 접수하는 문제, 과천에 있는 선관위에 서버 접수하고 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HID, 북파 공작 부대인 HID를 동원을 한 거. 이게 현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아니라 전직 노상원 사령관이 사실상 총괄 지휘를 했다. 그리고 계엄령이 12월 3일 화요일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이틀 전이 12월 1일 일요일이죠. 네. 그 안산의 상록수역 인근 식당에서 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현 정보사령관, 네. 그다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대령 2명, 이 4인 회동이 있었대요. 네. 이 4인 회동인데 이거를 다 그 리드를 한 게 현 사령관이 아니고 전 사령관이라는 거죠. 노상원이다. 노상원이다. 그리고 지금 부승찬 의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부승찬이가 여기 이쪽 뭐 출신이라고 그러네요. 공군 해서. 예, 그 HID의 공작 팀장을 했던 모양이에요. 공작 대장을. 근데 이번에 저번에 김호준 여러분 아마 폭로 이해하실 겁니다. 북한군 복장을 하고 한동훈 대표를 암살하려 했다. 네. 뭐 그다음에 미군들을 몇 명을 암살하고 뭐 조국이하고 뭐 양정철이하고 뭐 등등을 어떻게 하기로 김호준이하고 잡으려고 그랬다. 뭐 이건데 근데 이 부승찬이 지금 공개한 바에 따르면 당시 이 HID가 입을 북한군 옷을 상당 부분을 주문했다. 이때 당시에 미리 주문해서 납품한 적이 있다. 네.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요. 오늘 이제 새롭게 발견된 건데 인민군복을 계엄 발동 3주 전에 납품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국군 정보사령관 사령부 그 HID 북파 공작 부대가 있는 정보사령부에서 북한 인민국 이거 나라장터라고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를 통해서 주문을 내 가지고 실제 납품을 받은 게 3주 전이라는 거죠. 근데 이 주문을 낸 건 언제냐? 3개월 전이에요. 3개월 전에. 3개월 전에 주문을 내서 3주 전에 물품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쭉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요. 네. 이렇게 됩니다. 8월 며칠이었죠? 그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8월 5일이었습니다. 지명한 게 8월 12일. 10일이었죠. 8월 12일. 고 예. 8월 5일부터 대통령이 휴가 기간 중이었을 거예요. 이때. 근데 경호처장인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한 게 8월 12일이에요. 네. 예. 이때부터 저는 이게 시작이 된 거다. 딱 날짜가 비슷하네요. 예. 8월 12일부터 사실상 계엄령을 염두에 둔 인사조치 또 그다음에
8월 12일 직후에 지금 석 달 전에 그 인민군복을 저기 뭐죠 주문을 했다라는 것은 9월 정도 아닙니까? 네네. 예. 8월에 12일에 지명이 되고 실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되는 거는 그 8월 며칠일 거예요. 그 네네. 후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인민군복을 뭐 했다. 주문을 했다. 네. 9월에. 야, 그러면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증언을 나오는 게 뭐 6월 초인가요? 당시에 이제 김용현 그다음에 여 누구죠? 여인영. 여인영 방첩사령관 네. 윤 대통령 세 명이 모인 자리에서 비상계엄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윤 대통령이 했고 네. 그때 이제 여인영이 대통령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때부터 이 처음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김용현이 8월 달에 이제 국방부 장관이 되고 네. 그다음에 9월 달에 바로 이 인민군복에 대한 주문이 들어갔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좀 전에 김어준 같은 경우는 이 본인이 뭐 어디서 들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암살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암살조 이야기. 자, 근데 이제 부승찬의 증언도 그렇고 지금 뭔가 하여튼 이 HID가 문제는요. 이 노상원이라는 사람은 예비역이 민간인입니다. 네. 그리고 HID 요원 중에서 그러니까 전직 HID 요원도 있었대요. 네. 그러면 이게 도대체 그러면 왜냐하면 계엄군이면 기본 현역이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예비역이 수시로 김용현하고 통화하면서 모든 계획들을 다 짰는가? 그래서요. 이게 이제 개통선을 보면 국방부 장관이 있잖아요. 네. 그 밑에는 합참의장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정보사령부를 뭐 하는 게 합참의 정보본부장이 있습니다. 네, 있죠. 3스타. 음. 합참의 정보본부장. 그 사람이 이 정보사령부를 컨트롤을 해요. 네네. 근데 요번의 경우에는요. 합참의장과 합참정보본부장이 이 스킵이 되는 거예요. 다 몰랐죠. 이 패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국방부 장관하고 이 전현직 정보사령관이 직거래를 해요. 직거래를 하죠. 합참의장, 합참정보본부장은 제껴놓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네. 예. 자,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말씀드린 건 이제 어떤 최근까지 나온 아마 이 주변적 정황적 상황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HID가 동원됐다는 것은 분명한 팩트로 확인이 됐고요. 예, 한 30명 정도가 과천 쪽에서 대기를 했다. 네. 하는 거고요. 이게 체포를 목적으로 했다면 HID가 동원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방첩사, 수방사, 네. 특전사, 그다음에 경찰, 영등포 경찰서. 경찰 다 체포할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체포가 목적이었다면 HID가 동원될 하등의 이유가 네. 없습니다. 암살한 체포 목적이 사람들이 뭐 아닙니다. 하겠습니까? 예. 체포 목적이 아니라는 정도는 확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보를 지금 김어준에 따르면 우방국 대사관에 줬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추정은 결국 미국 대사관으로 이제 그렇죠. 추정이 되는데. 네. 그러면 이쪽에서 미국 대사관은 사실은 미국 대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CIA가 있습니다. CIA가 있죠. CIA 한국 지부가 이제 지금 사실은 이제 공적인 어떤 직함은 뭐 공사나 뭐 이런 걸로 그렇죠. 돼 있지만 실제로 이들의 소속은 CIA 한국 지부 소속입니다. 이들이 사실은 지난번에 용산 대통령실을 CIA가 대부분 감청을 하고 있다라는 게 아마 사실이 밝혀져서 네. 꽤 논란이 됐죠.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그때 아마 감청했던 것으로 네. 알려져서 그 통화 내역까지도 다 공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런 걸 비춰보면 최근에 뭐 비아폰으로 통화를 했다고 그러지만 네. 아마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제 추정입니다. 예. 있고 그래서 도저히 CIA가 볼 때도 이거는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아마 중대한 사태가 터지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막아야 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몇 군데 이런 중요한 정보를 흘려보낸 게 아닌가. 그 중에 한 명이 김어준이었다. 네. 그래서 김어준은 바로 톡였다는 겁니다. 김어준은 그런 제보를 받고 자기 죽을 것 같아서 어디 꽁꽁 숨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네, 바로 톡였대요. 근데 김어준이 그때 남버링을 해서 1번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네. 두 번째 이제 뭐죠? 조국 양정철 김어준이 체포돼서 이송되는데 거기를 탈출을 시도하다가 그냥
대충 미수로 해놓고 도주한다. 네. 그러니까 1번하고 2번하고는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1번은 죽인다예요. 네네. 2번은 죽이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김어준도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얘기했어요. 예. 그 1번은 뭐예요? 그리고 3번 또 있잖아요. 예. 미군들을 그렇죠. 몇 명을 죽여서 예. 미국이 어떤 저거를 이끌어낸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민군복을 입고 미군을 몇 명 사살하면 미국이 완전히 이렇게 돼갖고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다. 네. 예. 아유,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게.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미국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브래드 셔먼 미 하원 외교위원장 15호선입니다. 이 사람이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 가능성 그걸 확인을 해줬어요. 네. 예. 참 사실이 아니기만을 바라는데 문제는 점점 지금 밝혀지고 있는 주변 정황들이 보면 이게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다라는 느낌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단 HID가 동원됐다는 건 사실이고 네. 그다음에 노상원이라고 하는 전직 정보사령관이 민간인 신분으로 이번 사태에 개입됐다는 것도 확인됐고요. 네. 그 HID 요원 중에서는 전직 HID 요원도 있다는 게 증명이 네. 됐고 도대체 그럼 이들이 왜 움직였을까? 네. 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아마 수사 중에 있고 뭐 김호준의 증언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등장했기 때문에 어쨌건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수사를 한 번 더 면밀하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